전기 청소는 작업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부터 차이가 나요.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작업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요. 가능한 현장에서는 의자를 모두 책상 위로 올려두고 작업을 진행해요. 이렇게 하면 바닥 전체를 빠짐없이 청소할 수 있고 구석이나 사각지대 없이 정리할 수 있어요. 작업 효율도 훨씬 좋아져요. 다만 모든 현장이 의자를 책상 위로 올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의자가 무겁거나 테이블 구조상 올릴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현장에서는 의자를 한쪽으로 옮겨가면서 작업 구간을 나눠서 청소를 진행해요. 한 구간씩 순서를 정해서 청소하고 바닥이 마른 뒤 다시 의자를 옮겨가며 작업을 이어가요. 전기 청소는 보통 매장에 손님이나 직원이 없는 시간에 진행해요. 영업이 모두 끝난 퇴근 이후 시간이나 출근 전 이른 시간에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해야 동선이 겹치지 않고 작업도 더 꼼꼼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매장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닥 청소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청소기 작업이에요.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 부스러기나 머리카락,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이물질들을 먼저 제거해요. 이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물걸레 작업을 할 때 오히려 오염이 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 청소에서는 이 1차 정리 작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카페트 바닥도 마찬가지예요. 카페트는 빗자루로 쓸어내는 방식으로는 먼지가 잘 제거되지 않아요.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안쪽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카페트가 있는 현장에서는 반드시 청소기를 사용해서 흡입 작업을 진행해요. 청소기로 바닥 전체를 한번 정리한 후에는 물청소를 진행해요. 물청소에는 깨끗한 마포걸레를 사용해요. 마포걸레는 한 현장에서 사용한 뒤 다음 현장에선 절대 재사용하지 않아요. 마포걸레는 사용 후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냄새가 쉽게 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분은 위생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사용이 끝난 마포걸레는 작업 후 바로 세탁기로 세탁하고 건조기를 이용해 완전히 건조해요. 덜 마른 상태로 보관하면 냄새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세탁과 건조 과정을 모두 거쳐서 관리해요. 이렇게 관리해야 다음 현장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청소를 진행할 수 있어요. 전기 청소는 한 번만 잘하는 게 중요한 작업은 아니에요. 매번 같은 기준으로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기 청소는 작업 순서와 방법을 미리 정해두고 그 기준에 맞춰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이번 달과 다음 달, 그 다음 달까지도 청소 상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바닥 청소에 사용하는 약품은 중성약품을 사용해요. 얼룩을 빨리 지우기 위해 강한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오히려 바닥이 얼룩덜룩해지거나 색이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타일이나 장판 바닥은 약품이 고르게 작용하지 않으면 보기 싫은 자국이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기 청소에서는 무리하게 강한 약품을 쓰기보다는 바닥 상태에 맞는 중성 약품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요. 물걸레 작업을 할 때는 이미 청소가 끝난 구간을 다시 밟고 들어가지 않아요. 바닥이 완전히 마르기 전까지는 동선을 분리해서 작업을 진행해요. 이 과정을 지키지 않으면 발자국이 남거나 다시 오염될 수 있어요. 작은 차이지만 결과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생겨요. 모든 작업이 끝난 후에는 작업 전과 작업 후 상태를 사진으로 정리해요. 이 사진들은 카카오톡을 통해 담당자분께 전달드리고 있어요. 현장에 직접 나오지 않으셔도 청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 영상은 식당과 카페 전기 청소 실제 작업 현장을 그대로 촬영한 영상이에요. 별도의 연출 없이 평소에 진행하는 전기 청소 과정을 담았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전기 청소는 보통 이런 방식으로 진행돼요. 전기 청소 견적을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번호를 남겨주시거나 영상 설명란에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셔도 돼요. 확인 후 안내 드릴게요.